화를 우리가 지금 오늘 이번 주로 이제 세 번째 주간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조금은 이제 이론적인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왜냐하면 잘 이해하고 있어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좀 화가 뭔지, 그 속성이 뭔지, 화라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잘 이해해야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기도 쉽고 어떻게 방향을 지어야 될지도 일단 이제 알기가 쉽기 때문에 조금 이론적인 것을 설명을 이렇게 많이 드립니다. 근데 사실은 그 이론은 훈련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전제 조건일 뿐이고, 그 훈련이 따라오지 않으면은 아마 어쩌면은 이제 더 뭐라 그럴까요? 알면서 못하기 때문에 더 힘들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는 게 병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오히려 더 힘든 어떤 그런 것을 던져주는 그런 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겠고, 내가 알고 있는 만큼 틈나는 대로 연습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죠? 예, 오실 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늦게 오시는 분들 계시고 이러니까 지난 시간 것을 잠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주로 우리가 다루었던 것이 이제 화풀이였고, 그전에는 화는 그냥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 여러 가지 슬픔이나 기쁨이나 이런 것처럼 그냥 우리 안에서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감정이 가지고 있는 역할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아차리고 그 역할에 걸맞게 이 화라는 감정이 잘 기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 지어주고, 또 이것을 그렇게 이해하고 수용하는 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하나가 또 뭐냐 하면은, 화 자체의 감정은 자연스럽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화를 표현하는 거, 그래서 문제가 되는 화가, 좋은 점이 많은데 문제가 되는 화를 얘기할 때 이제 빈강지표라는 단어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빈도수가 아주 잦다, 그 다음에 화를 내면은 그 화낼 상황에 비해서 강도가 너무 세다, 그 다음에 이 화가 한번 나고 나면은 지속 시간이 길다, 그 다음에 표현 방식이 거칠거나 좀 파괴적이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이때는 조금은 관리를 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될 화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빈강지표라는 단어로 앞에 단어만 따서 빈강지표죠. 그죠? 예. 뭔가 사자성어 같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화풀이를 할 때 사람마다 화를 풀어내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하는 것을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표현하는 방식을 그냥 간략하게 좀 더 축약을 하자면요, 사람들이 자기 안에 화가 일어났을 때 그 화를 안에 담아두는 사람이 있어요. anger in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가 수동형이 이제 좀 그런 편인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이 anger, 화를 안에 담아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밖으로 표출하는, 터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anger out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크게 이제 이 두 부류로 나누는데, 이것이 두 개 뒤섞이면서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어떤 화풀이 양식들이 이렇게 이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에 담아두는데 완전히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서는 담아서 자기가 잘 관리하고 잘 정리를 해내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담아는 두는데 그냥 안에서 푹푹 썩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담아는 두는데 끝까지 담아두지 못하고 쌓아서 나중에 확 터뜨리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담아두지 않고 그냥 생기면 생기는 그때 그냥 즉각즉각으로 이렇게 뭡니까, 표출하는 사람이 있고, 즉각즉각 표현을 하는데 잘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거칠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다양한 어떤 그런 화풀이 유형들이 있는데, 그 유형들을 지난 시간에 이제 한 4가지, 5가지 정도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화를 우리가 풀어낼 때 이제 앞으로 이 화를 다뤄야 되는데, 풀어내기 위해서는, 잘 풀어내기 위해서는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화인지를 알아야 잘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화의 원인이 뭘까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좀 알아보는 시간이고, 동시에 화의 원인뿐만 아니라 내가 화내는 그 원인, 그거를 이제 보통 때는 그냥 그 원인을 하고 통틀어서 말할 수 있겠지만은,
모든 것에서 화나는 것이 아니라 딱 화가 나게 되는 그런 어떤 핵심적인 어떤 단어나 표정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촉발핀, 트리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수류탄이라는 무기로 친다면은요, 군인들이 이제 사용하는 수류탄을 생각해 본다면은, 수류탄이 무섭지만은 이 핀 자체를 뽑지만 않으면은 폭발될 위험이 없어요. 핀만 잘 꽂혀 있으면 되거든요. 이 핀을 뽑으면 문제인데,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언제 이 핀이 뽑히는지를 찾아내는 게 좋아요. 어떤 단어에서 뽑히는지, 어떤 행동이나 태도에서 뽑히는지 내가 잘 알고 있으면은, 그게 뽑힐 위험이 있다 싶으면은 사전에 내가 그걸 막든지 피하든지 뭔가 대처를 하기가 좀 쉬워지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게 되는 그 핵심적인 촉발 핀이 뭔지를 이렇게 이제 찾아보는 것을 오늘 주제로서 이렇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어때요? 폭탄이 터지기 일부 직전이죠, 그죠? 예. 이걸 막으려면은 가위를 가지고 쭉 타들어가는 저걸 잘라버려야 돼요. 아무리 뒤져도 가위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가위를 하나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거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화의 원인을 알면은 뭐가 좋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은요. 보통 화가 난다는 것은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한테 소중하고 지키고 보호해야 될 만큼 그렇게 나한테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이 공격을 받거나 훼손을 당하게 되면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뒤집어서 나한테 그만큼 소중하고 지키고 중요한 거, 내가 이것만은 그래도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뭔지를 알게 돼요. 그럼 나라는 존재가 뭘 소중하게 여기는지, 내 인생에서 정말 귀하고 아끼고 보호하고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죠. 그죠? 화가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걸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동시에 화를, 그 원인들을 알고 있으면 화를 내는 사람을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게 돼요. 이 사람은 어떤 원인으로 지금 화를 내고 있을까? 나는 이런 원인이나 이런 이유로 화를 자주 내는데, 그럼 이 사람은 지금 화내는 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하고 사람을 바라볼 때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화 자체에 매몰되기보다, 그런 이 사람이 화내는 이유가 뭘까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그걸 찾아내려고 그러고 이해하려고 하는 쪽으로 방향의 초점이, 또 내가 그 화나는 그 뭐라 그럴까요? 상대를 바라보는 초점이 이렇게 잠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것에도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우리가 화 이유를 이렇게 찾아보는 그 하나의 그 내용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첫 시간에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화 분노가 뭐냐면 나와 환경과 그 상호작용의 일부랍니다.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어, 서로 간에 어떤 만남이 있다는 거죠. 환경이라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입니다. 삶의 과정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참 다양한 걸 만나요. 사람도 만나고, 사건도 만나고, 예, 또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나 여건들도 많이 있는 거죠. 그죠? 뭐, 예를 들면 직장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뭐, 항의하러 가거나 데모하러 가는 데가 참여할 수도 있고, 그것도 이제 하나의 사회적인 사건이고 어떤 상황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삶의 터전 안에서 생존을 위해서 참 많은 것과 이제 관계를 맺고 행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걸 이제 포기하고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보면은 부부 사이에도 이제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말을 주고받고 또는 말을 주고받지 않는 것조차도 하나의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식구들 간에, 며느리와 시댁 간에, 사이와 처가댁 간에 뭐 이 상호작용은 끝이 없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상호작용을 하다 보면은요, 때로는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고, 때로는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고, 긴장이 일어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불편함이 생기기도 하고, 피해를 입기도 하고, 무거움을 이렇게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못 알아차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한테 뭔가 불편함이 있는데 그걸 못 알아차리면 그 불편이 계속 누적이 되어서 언젠가는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크게 어떤 문제가 돼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덮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그런 불편함이나 그런 긴장이나 갈등 알아차릴 수 있는 하나의 신호등이 있는데, 그런 어떤 센서가 있는데, 그게 이제 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은요, 이런 환경과 나가 끊임없이 만나서 일어나는 어떤 불편함, 어떤 긴장, 어떤 갈등, 어떤 피해,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은 그 신호로서 우리한테 딱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화입니다. 그 화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환경에서 뭔가 지금 불편함이 있구나. 뭔가 나한테 피해가 오고 있구나. 뭔가 나한테 위험이 다가왔구나. 뭔가 지금은 해결해야 될 과제가 하나 생겼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화가 났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출발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이런 불편이든 위험이든 공격이든 나한테 오는 피해든 이거는 뭐냐 하면은 뭔가 내가 이것부터 헤쳐나갈 어떤 해결해야 될 하나의 과제, 문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났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딱 생각, 문제가 발생했구나. 이 문제라는 것은 나쁘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문제를 우리가 설명하면은 풀어야 될 하나의 일, 풀어야 될 하나의 과제라고 보면 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의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는 문제를 집에 가서 풀어오라 그래. 이걸 우리는 이제 과제, 숙제라고 말합니다. 근데 과제나 숙제가 귀찮은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나쁘다거나 그 자체를 뭔가 부정적으로 이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듯이 화가 났을 때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조금은 귀찮지만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지만은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생겼구나.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로 생각해서 이 화를 대한다면은 그런 관점에서 대한다면은 그래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시도해보고 또 시도해보고 이게 잘 안 되구나.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또 시도해보고 이렇게 몇 번을 하다가 보면은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이 좀 더 향상이 되겠죠. 그런데 마치 이 학교 다니는 학생들의 태도하고 똑같다고 보여집니다.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어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숙제를 받으면 보통 어떻게 하셨어요? 또 다양한 어떤 대처 방식을 취할 겁니다. 집에 와가지고 그냥 던져놨다가 숙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던져놨다가 그 다음날 잊어버리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가가지고 그때 비로소 알아가지고 벌청소를 하거나 복도에서 손 들고 서 있거나 예. 아니면 옛날에는 많이 그랬죠. 선생님이 나와 손바닥 내 예. 아니면 꿇어 앉아서 뭐 의자 들고 꿇어 앉아 있거나 뭐 다양한 그런 방식으로 이제 대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게 이제 무서우면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엄마한테 엄마 숙제 해줘. 예. 초등학교 때는 그런 것도 이제 대신 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아이고 내일 가서 그냥 벌 받지 뭐 아예 배짱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꼬박꼬박 열심히 예, 숙제를 과제를 풀어가는 사람도 있고 누가 더 공부 잘할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죠, 그죠? 예,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문제를 풀어볼수록 문제 푸는 실력이 늘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도 문제가 발생했다는 신호를 받고 이걸 풀어보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해보는 사람일수록 화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잘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화가 생겼다 싶으면은요, 즉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문제가 발생했구나. 무슨 문제지? 어떻게 풀까?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또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을 또 동시에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자,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없으면은 아무리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못 풀겠죠. 근데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도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데 그 힘을 누가 주느냐 하면 화가 줘요. 근데 화는 감정 중에서도 아주 생존 초기, 그러니까 진화론적으로 보면 아주 초기부터 가지고 있던 감정 중에 하나예요. 그거는 인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개나 소나 다 가지고 있어요. 네. 어떤 짐승도 보면 화가 났는지 그렇지 않은지 표가 나요. 이빨을 들이내거나 닭도 보면 싸우기 전에 어떻게 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막 자기 뭡니까 몸을 부풀려서 크게 만들어요.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개들은 어떻게 이빨을 드러내가 무섭게 만들어요. 곰이나 애들도 보면은 어때요? 일어서죠. 덩치를 크게 보이는 겁니다. 이런 본능적으로 화가 나면은 상대를 제압하기 위한 아주 그냥
원초부터 있기 때문에 힘이 센 감정. 지금까지 우리 안에서 진화 초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사용한 감정이 있다면은 가장 우리 안에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존을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게끔 해준 감정이 있다면 그게 바로 화예요. 그래서 싸워서 나를 보호하고 지키기도 하고 그렇게 해왔던 거죠. 그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결할 힘 중에서 원초적인 그런 힘을 사용하면은, 그러니까 동물과 같은 어떤 힘을 사용하게 된다면은 이 세상은 동물의 왕국이 돼요. 동물들이 화가 났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 어때요? 아주 단순해요. 물거나 도망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물기도 하고, 물론 뿔을 가지고 있는 손은 들이받기도 하고, 말이나 이런 동물들은 뒷다리로 차기도 하고. 예, 그게 뭐냐 하면 공격을 하는 거죠. 공격하거나, 공격했다가 내가 죽겠다 싶으면 튀거나, 두 개가 해결 방법이에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죠. 근데 좀 교육을 받고 조금 훈련이 되어 있는 인간들은 뭘 가지고 풀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인성에서는 뭔가 좀 타협을 하자, 뭔가 좀 주고받고를 하자, 말로 안 되니까 법으로 하자, 나름대로 푸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성적으로 하자 이거죠. 이런 방식으로 해결을 시도하기도 하고. 좀 더 영성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풀까요? 그냥 주고받고 이해관계보다 더 큰 가치가 뭐냐, 내가 이 삶을, 인생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가치나 목적이 뭐냐, 거기에 따라서 또 문제를 풀어가기도 해요. 수도원에 살다 보면은요, 가끔씩, 자주는 아닌데 어떤 대외적으로 어떤 공사를 하려고 그러거나 사회적인 어떤 그런 거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사회적인 법에 따라서 어떤 걸 처리해 가잖아요. 그럴 때 사기를 잘 당해요. 저희도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볼 때 수도자들이나 신부들한테 사기치면은 고발을 안 할 거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믿음을 깰 수가 없어서 고발을 못 해요, 또. 그러다 보면은, 예, 처음에는 보통 사람들 막 잘 믿어서 그냥 말하면 그대로 다 따라갔다 어느 날 보면, 이거 아니네, 뭐가 잘못 돌아가네 할 때는 이미 늦었어. 그러면은 막 안에서 또 회의를 해요.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이러면 한 사람들은 뭐 이걸 정의를 세워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에 호소해야 된다. 그렇게 법을 호소해서 이 사람이 뭐 받을 돈이 돌려줄 수 있으면 다행인데 지금 이미 뭐 없고 가난한 사람이 사기를 치지 돈 있는 부자가 사기 치냐 그런 거 봤냐부터 시작해서 온갖 얘기 하다 보면 결국은 고발 못해요. 근데 어떤 영성적인 그런 힘이 꼭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념들,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덕들, 인품들 이런 걸 가지고 풀어나가자고 하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성적인 해결의 힘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해결의 힘 중에서 나는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이냐, 또 나는 어떤 걸 주로 사용하고 있느냐, 이것이 아마 우리가 프로 이 화 앞에서 선택하는 어떤 모습일 겁니다. 삶의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힘을 주로 사용해요? 동물성적인 힘을 많이 사용합니까? 아니면 인성의 어떤 법이나 이성적인 걸 주로 많이 사용합니까? 아니면 좀 더 영성적인 걸 가지고 화를 많이 해결을 하려고 합니까? 어떤 것 같아요? 영성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은요, 속이 터져 죽는 사람이 많아요, 또. 그건 이제 제대로 영성적으로 풀어가기보다 그냥 꾹꾹 참는다는 거죠. 안에 화는 담아두고 어떻게든 영성적으로 풀어야 되겠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해결하고 견뎌내고 지고 갈 힘은 안 되고 그러다 보면은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냥 또 고생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원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지금까지 제가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하면 화는 상호작용의 결과, 그러니까 환경과 나와 상호작용의 결과가 어떤 위험이 있다. 그 위험은 충돌이든 갈등이든 긴장이든 뭐 이런 거라고 다 포함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위험의 어떤 문제 상황임을 알려주는, 그래서 준비태세, 해결하기 위해서 준비태세를 갖추라는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간단하게 화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역할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조금 쉬었다가 진행되는 게 낫겠죠. 그죠? 예. 일단 화는 환경과 나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신호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마음 준비, 그런 어떤 태도, 내 자세, 마음가짐을 좀 준비하고 있어라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어떤 신호이고, 내 안에 있는 그 힘들을 어떻게 방향 지을 것인가, 동물성적으로, 인성적으로, 영성적으로 이런 거를 선택할 수 있게끔 나한테 준비 태세를 알려주는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시 쉬셨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5분 정도니까요. 30분에 다시 뵐까요? 30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